주말에 이런 뉴스가 있었죠.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로봇을 팔기로 했어요. 여기 무슨 가격이냐고 써놨는데 테슬라 모델 S 가격이래. 우리 2RT마 3RT마 1원 복동 2원 복동 하는 것처럼 1테슬라래. 이 로봇 가격이 1테슬라입니다. 9천만 원 정도 하네요.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한번 눌러볼게요. 이거 혹시 아세요? 이거 전동 엔진이 아니라 가솔린 엔진이에요.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이렇게 이상한 물건을 이걸 그냥 이때 항의를 엄청 받았다고요. 말 못하는 로봇을 왜 발로 차요? 이러면서 아주 난리가 났다고 하죠. 그래서 항의를 엄청나게 받고 사과까지 했다고 합니다. 아니 사과할 일인가 저게? 이게 뭔가 움직임이 약간 사람 같은 느낌이 좀 드니까 사람들이 감정이입이 되는 것 같아요. 한낱 기계장치인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이건 전기도 안 들어가. 이 로봇이 이렇게 발전했다는 거지. 이 로봇을 이제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 붙여요. 라이다도 붙이고 열 센서도 붙이고 해서 바이러스 걸린 사람도 추적하고 뭐 사람들 못 가는 데도 가고 뭐 그런 것들을 한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멋지지 않습니까? 로봇이 사람들이 가는 어떤 곳이든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아무도 갈 수 없는 데도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로봇이 같이 움직일 수 있을까요? 뭐야 저게? 뭐야? 차를 끌고 있어. 로봇이 넘어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회복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런 거네요. 로봇이 춤출 수 있을까요? 되네. 이게 된다고? 로봇이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체온을 측정하는 기계를 장착했군요. 그러니까 로봇에다가 온갖 모듈을 붙일 수 있는 거예요. 로봇이 놀 수 있을까요? 네. 가스 검사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예술할 때도 사용할 수 있고, 모니터링 할 때도 사용할 수 있고, 뭐 등등등. 당신과 함께라면 스팟은 할 수 있어요 라는 겁니다. 이 홈페이지에 가면 지금 살 수 있어요. 회사가 어딥니까? 구글이죠. 그런데 예전에는 도요타가 이 회사를 살짝 살까 한 적이 있었어요. 도요타한테 판다 만다 하면서 논의를 할 때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친절하게 이런 로봇을 만들었어요. 핸들이라는 로봇인데 이 로봇은 바퀴가 있죠. 도요타님이 우리 회사를 사주신다는데 저희가 이 정도는 만들어 드려야죠 하면서 만든 게 이겁니다. 그래서 도요타가 굉장히 간을 보면서 잠깐만 그런 게 된다고? 야 그게 돼? 하면서 정말 감탄을 그랬던 로봇이죠. 못 가는 데가 없어. 이 엔드포인트 컨트롤이라고 하는 거는 이 부분에 이제 짐 같은 걸 들거나 놓거나 그리고 배치할 수 있는 거예요. 밑에 이 바퀴를 통해서 그걸 중심을 잡는 거죠. 이게 된다고? 점프? 야, 저게 뭐 하는 거냐? 이야, 무시무시한데? 도요타가 이 회사를 사려고 하다가 정말 오랫동안 간을 보다가 거의 확실하게 도요타 회사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도요타가 막판에 생각해보니까 야 그거 좀 아닌 것 같아 하면서 토해냈습니다. 그래서 그걸 누가 샀냐면 소프트뱅크가 샀죠. 그래서 지금은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1, 2대 주주가 소프트뱅크하고 구글의 알파벳의 구글 X, 그러니까 알파벳이 아시다시피 A, B, C, D, E, F 이런 식으로 쭉 있잖아요. 그 중에 X가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대주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개 회사가 지금 갖고 있어요. 도요타는 이런 거에 투자를 가끔 해요. 도요타가 도대체 이거 왜 투자했나 싶을 텐데 알고 보면 도요타는 테슬라에도 투자한 적이 있습니다. 테슬라에 투자했던 도요타가 6년 만에 5천억 원을 대박을 봤대. 날짜를 보면 대박은 대박인데 조금 아쉽긴 해. 2017년 6월 12일이야. 이분은 아키오 도요다 사장이에요. 이분은 아놀드 슈왈츠제네거입니다. 아놀드 슈왈츠제네거가 도요타하고 같이 악수를 하면서 테슬라에 너네가 투자한다며 하면서 이제 감사합니다. 땡큐 베리 머치 이러면서 테슬라 주식을 넘겨준 적이 있어요. 왜 그랬냐면 도요타가 가진 누미 공장을 그때 폐쇄하고 가버린다는 걸 테슬라가 우리한테 투자하면 우리가 그 누미 공장 사서 살려놓게 한 겁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였던 아놀드 슈워제네거가 그때 테슬라한테 투자해 라는 압박을 조금 넣었었고 그 압박이 성공해서 도요타가 테슬라에 울며 겨자 먹기로 투자했는데 이렇게 대박이 났죠. 근데 한 6년 되니까 야 이제는 빼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겠지 하면서 뺀 거예요. 결국에 너무 빼고 싶었던 걸 드디어 뺀 거야. 이제 손 털었다. 와 테슬라 저거 진짜 망하는 줄 알았는데 와 내가 저 쓰레기 잡주를 내가 왜 들고 있었지? 라고 하면서 뺀 시점이 2017년 6월입니다. 그 2017년 6월이 이때야. 잡주네 하면서 이렇게 내려가면서 도요타는 그때 네 그럴 줄 알았지 라고 하고 골로 가시는군요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올라갔어요. 야 이게 뭔가 도요타 형님이 뭔가 앞을 내다보시는 줄 알았는데 뭔가 이건 아니지 않나요 형님? 하면서 들고 계셨으면 5천억이 아니라 1조 5천억을 버실 수 있었는데 참 아쉽게 되셨죠. 아무튼 좀 안타깝긴 하지만 도요타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도요타는 적과의 동침은 할 수 없다. 우리도 전기차 만드는데 이 테슬라하고 같이 뭐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우리가 훨씬 큰 회사야. 이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지금은 테슬라가 더 큰 회사가 됐죠. 테슬라는 왜 그렇게 도요타가 투자하려고 했는지 알겠어. 뭐 이렇게 울며 겨자 먹기로 밀려서 한 것도 있고 그리고 전기차니까 당연히 투자만 하지. 그러면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도대체 왜 투자를 하려고 했을까? 뭐냐?
카마게돈이라고 하죠. 카마게돈 들어보셨어요? 남아게돈 아시잖아요. 이제 인류 최후의 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의 최후의 날이 온다는 겁니다. 자동차 회사들 다 망한다, 그냥 끝났다 라는 게 카마게돈이에요. 여기 보면 뭐 있잖아요. 일본 도요타가 55명에서 23명으로 줄였대. 도요타 영업이익은 역대 최고치인데 글로벌 자동차 시장 지각 변동, 100년 만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변혁기. 100년 전엔 도요타가 자동차 만들지도 않았어. 무슨 뭘 한다고 지금 100년 만에. 그래요. 아무튼 그런 거고요. 제규어 랜드로버도 4,500명을 줄인대. GM은 인력을 만여 명을 줄인대. 야씨, 북미 사업장에서만 10,000명을 줄인. 북미 사업장이 몇 명이 있는데 10,000명을 줄일 수가 있는 거야. 야, GM이 대박인 대박이네요. 닛산은 1,000명을, 폭스바겐은 7,000명을 줄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강성노조 압박으로 구조조정에는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는 국내 자동차 업계와는 대조적이다. 아니, 이건 제 생각은 절대 아니고요. 제 생각이 아니라 조선일보가 그랬네요. 조선일보가. 아, 이게 국내 노조가 뭐 잘못 잘하고 계신데 왜 그러세요? 노조한테 그러시면 안 되죠. 지금 큰일 날 말씀을. 지금 환경 규제가 심화되고 중국을 포함한 세계 자동차 업계가 판매가 다 줄어든대. 그러면서 전자, IT 기업이 잇따라서 자동차 시장이 막 뛰어든대. 환경 규제는 강화돼. 그러니까 차를 뭐 되게 힘들게 만들어야 돼. 뭐 개발도 엄청나게 해야 되고, 중국이랑 뭐 세계 시장 자동차 판매는 오히려 줄어들어. 그리고 전자, IT 기업이 야, 우리도 같이 해보자 하면서 자동차 시장이 들어와. 어떻게 하는 거냐 이런 분위기입니다. 뭐 유럽에서는 자동차 이산화탄소를 40% 줄여라. 사실 이거 작년 기사거든요. 올해는 더 심각합니다. 비현실적이다 하는데 바꿀 수 없는 분위기고요. 세계 자동차 시장이 6% 감소했다 그러는데 올해는 그 정도가 아니죠. 20% 이상, 거의 한 반토막도 날 수 있는 분위기예요. 지금 상황만 같으면 반토막으로 가는 겁니다. 자동차 시장이 이렇게까지 골로간 적이 없었죠. 정말 지금 큰일 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많은 분들이 얼마나 위급한 상황인지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판매량이 줄어든 건 90년 이후 처음이다, 이렇게 얘기도 있고요. 글로벌 금융위기 2009년 이후 처음, 네, 이런 얘기 계속 있죠. 독일은 인력의 3분의 1, 75,000명이 실직한다고? 엔진 변속기 생산과 관련된 기술 인력이 75,000명이 3분의 1이야. 야, 독일이 도대체 뭐 하는 나라입니까? 도대체 독일은. 야, 대단하다. 전 국민이 엔지니어야, 독일은? 야, 대단합니다. 지금 엔진 변속기만 225,000명입니다. 와, 이게 뭐야, 진짜. 폭스바겐에서는 2040년에는 내연기관을 판매하지 않는데, 2040년이 뭐 언제야. 어린애들이 이제 자동차를 처음 살 때, 이제 지금 막 태어난 애들이 자동차를 사볼까, 뭐 엄마 차를 훔쳐갖고 나갈까 할 때부터는 내연기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러면 별일 없나? 당연히 별일 있습니다. 경영학화 더는 못 버티겠다 라면서 지금 2차 협력사가 납품을 포기했어요. 이 2차 협력사가 뭐 하는 회사냐면 명보산업이라는 회사인데, 이 명보산업이 시트 만드는 회사예요. 여러분들이 시트면 그냥 시트 하나 덜렁 이러겠지만, 여러분들 시트 하면 잘하는 회사 있지 않습니까? 그 다스를 비롯해서 뭐 등등등 쫙 있잖아요. 그 회사들이 다 어느 것 하나라도 문을 닫으면 그러면 그 시트를 못 만드는 거야. 펠리세이드 투싼에 들어가는 시트에 2차 납품업체가 납품을 포기하고 그냥 문 닫았습니다. 아, 그냥 안 할래요, 그냥 배째세요 이러면서 사라졌어요. 근데 왜 하필 펠리세이드야? 지금 현대차에서 가장 잘 팔리는 게 펠리세이드인데 왜 펠리세이드냐고요. 수만 명이 기다리고 있는 펠리세이드. 아, 정말 안타깝죠. 명보산업이 공장 문을 닫으면서 현대차는 부품 생산에 필요한 금형을 확보하지 못해. 자동차를 만들면 금형이라는 것이 자동차를 만드는 그냥 틀입니다. 틀. 이렇게 찍어내는 거. 그 틀이 있어야지만 물건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뭐 자동차 외판도 있지만 실내도 있고 시트도 있고 시트 부품도 있고 다 금형이 있습니다. 자동차 회사가 처음 금형을 만들 때 이 금형을 자동차 회사가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설계는 자동차 회사가 다 하는데 이 금형은 너네가 찍어서 너네가 납품하는 거니까 이건 너네 거야 하면서 금형을 그쪽이 사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가 열받으면 금형을 그냥 숨겨버려요. 뭐 딜하다가 정말 안 되면 금형을 숨기거나 그냥 문을 걸어 잠그고 도망갑니다. 그러면 이 금형이 없기 때문에 다른 회사는 그걸 찍어낼 수가 없어요. 금형을 하나 만들어서 계속 똑같은 걸 찍어내는 게 자동차 공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차 협력업체가 우리나라에 몇 개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300여 개 있습니다. 1차가 300여 개예요. 1차는 이제 최종적으로 납품을 하는 회사. 부품들 다 모아서 그걸로 한 세트 만들어서 모듈로 현대차에 딱 주는 이 1차가 300개예요. 그러니까 그 밑으로 회사가 몇 개? 5,000개가 있습니다. 회사가 5,000개 회사가 있고, 한 개 뭐 작으면은 뭐 몇십 명짜리도 있겠지만 크면은 몇백 명짜리도 있거든요. 지금 정말 많은 회사들이 이제 넘어갈 상황이에요. 이제 나 넘어가는구나 하는 회사들이 태반입니다. 부품 회사들이 지금 다 적자를 감내하고 이 상황을 어떻게 견디나 이러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선 지금 자동차가 잘 팔리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시는 분들 많은데, 지금 현대차는 80%가 수출이거든요. 근데 80% 수출이 다 어느 정도 반토막, 반의 반토막 이런 식으로 났기 때문에 현대차에 납품하는 업체들은 지금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카마게돈을 맡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카마게돈인가요? 그렇지 않죠. 테슬라, 이건 좀 양심이 없지 않나? 아니, 테슬라는 이건 양심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다들 지금 카마게돈이라니까요. 형 카마게돈 몰라? 하면서 지금 니콜라가 있죠. 니콜라 어떤 회사인지 다 아세요? 니콜라는 전기차는 전기차인데 전기 트럭 회사예요. 거대한 전기 트럭을 만드는 회사고, 전기 트럭인데
배터리를 이용해서 전기 트럭을 만들면 도저히 수지가 안 맞아. 그러니까 수소 탱크를 넣고 수소를 주입해서 수소로 가자라는 게 니콜라의 어떤 주장입니다. 사실 맞는 것 같아요. 상용차로 먼 거리를 가려면 수소가 답이 아닌가? 그리고 수소 충전소 많이 만들기 힘들잖아요. 그리고 기지에다 하나 만들면 되니까 거기서 충전해서 가면 장거리를 갈 수 있고 갔다 오니까 거기서 또 충전하면 되고, 그러니까 양쪽에만 충전소 있으면 되겠네. 이게 자연스러운 발상이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지금 이렇게 뛰고 있습니다. 한화가 여기 투자를 해서 2배 이상 먹으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현대차는 어떻게 됐나요? 그럼 현대차는 형 잠깐만, 자동차 회사는 요즘 다 올라가는 거 아니었어요? 형 하는데 여기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왜 이러시죠? 네, 현대차 이렇게 가시고요. 이게 조금 좀 회복이 되나 싶었는데 다시 돌아왔어요. 지금 돌아와서 많은 분들이 지금 가슴 아파하고 계실 텐데, 현대기아차가 떨어지는 게 현대차의 문제일까? 네, 그럴 줄 알았네. 내가 그 현대차 요즘 디자인 보고서 야씨 그 디자인 그런 식으로 하면 당연히 주가가 땅으로 떨어지지요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 참 많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폭스바겐을 보면 똑같아. 폭스바겐도 여기서 이렇게 하면서 떨어지고 있어요. 형님 이러면서 한강물은 차가운가요? 이러면서 아니 요즘 따뜻해 괜찮아 이러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위험한 상황이에요. 도요타는 그럼 괜찮은가? 도요타는 조금 회복이 좀 된 건가? 테슬라나 니콜라처럼 이렇게 뭔가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도요타도 지금 맛이 가고 있어요. 기름을 태우는 전 메이커가 다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름 태우는 회사 중에 잘 나가는 회사 없다. 이거 회복도 쉽지 않다. 네, 그런 상황이에요. 쌍용차 가셨죠? 마힌드라, 우리 이제 그만할래. 마힌드라가 쌍용차를 우리가 살 때는 5천억이었는데 2천억 안 될까? 어떻게 반토막으로 손절하면 안 될까? 라면서 네, 쌍용차를 판다고 했죠. 그런데 어저께 기사가 났습니다. 중지리차 쌍용차 인수 실사 나선다 하면서 쌍용차가 30%가 올랐어요. 야, 상한가 모카에서 쌍용차 영상을 올리는 순간 갑자기 상한가를 치면서 그 많은 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셨어요. 이 영상 보고서 쌍용차 주식 샀다가 상한가 쳤어요.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남겨주셨는데 빨리 파셨으면 참 좋았을 건데 네, 계속되진 않았습니다. 이게 요 기사가 단독 기사였는데 다음날 보니까 아니야 인수 가능성 낮아 내연기관 기술이 너무 겹쳐. 네, 이게 다음날 기사였습니다. 쌍용차 과거 대주주였던 상하이 기차의 먹튀 논란이 있어서 실제 인수 작업에 나설 경우 중국 기업에 대한 거부감을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관건이다. 만약에 지리자동차가 산다 그래도 우리가 중국 싫어요 이럴까봐 그것 때문에 굉장히 좀 거부감이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부감이 있을까봐 굉장히 걱정을 하셨는데 지리에서 사실 묵은 우리는 검토도 한 적이 없어요. 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아예 멘트를 했어요. 이렇게 멘트를 하면서 쌍용차 주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좀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뭐라고 올라갔냐면 또 다른 뉴스가 갑자기 나왔습니다. 중국의 송과 모터스라고 혹시 들어보시는지. 어쨌든 KD로, 그러니까 차 부품을 납품해서 거기서 조립해서 파는 거, 그런 것들을 중국하고 막 열심히 하고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아마 주가가 올라간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어쨌든 주가는 이렇게 가다가 다시 또 회복. 여기 지금 보면 베트남의 빈페스트가 살 거다 이런 얘기 하는데 동남아 기업 중에 빈페스트는 아마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 빈페스트는 BMW한테 온갖 것들을 사왔어요. 뭐 자동차 기술, 뭐 변속기 기술, 엔진 기술 뭐 이런 것들을 사왔습니다. 공장도 잘 지었어요. 그게 가동률이 50%도 안 돼요. 가동률이 이제 간신히 몇 번 돌렸다 말았다는 정도의 가동률이기 때문에 빈페스트는 지금 공장을 늘릴 수 있는 상황이 절대로 아닙니다. 빈페스트가 쌍용차를 인수하지 않는다는 건 누가 봐도 알아요. 비아디가 지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쌍용차 주가 좀 떠받들고 있는 거는 이 비아디의 가능성이 좀 있어서 그래요. 비아디 하면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중국 1위 전기차 업체고 누가 투자했죠? 워렌 버핏님이 투자하셔서 정말 한 10년 동안 들고 계신 주식, 정말 존버 오랫동안 하시고 워렌 버핏님이 가끔가다 테슬라 주식만 나올 때마다 그거 쓰레기 주식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 원인, 바로 비아디죠. 비아디가 만약에 쌍용차를 인수한다 그러면 이건 진짜 대박이죠. 쌍용차가 지금 전기차 회사로 전환한다는 얘기잖아요. 비아디가 쌍용차를 인수해서 전기차 회사로 전환하면 그럼 중국하고 미국하고 지금 무역 갈등 있잖아요. 미국에다 전기차 수출 못 하거든. 쌍용차가 미국에다 전기차 수출을 해. 이건 대박입니다. 유럽에다도 수출할 수 있어. EU FTA도 맺어놨기 때문에 우리나라 FTA 맺어놓은 것들이 중국이 정말 탐낼 만한 그런 정말 선진국하고의 FTA도 잘 맺어놓고 관계도 되게 좋고, 그래서 중국 자본이 들어올 만한 요인이 있어요. 아마도 쌍용차를 비아디가 인수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회로가 머릿속에서 막 그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쌍용차에 대한 기대는 지금 쌍용차 자체가 아니라 쌍용차가 조만간 전기차 회사로 다시 태어날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똑같이 생각할 겁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은 지금 가솔린 회사가 뭔가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가솔린 회사는 이제부터 불확실성으로 빠져드는 거고
전기차 회사는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고 이제 좀 확실한 세계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전기차는 어쨌든 수요도 확실하게 있고 선진국에서도 전기차 판매는 늘리려고 하고 있고 너도 나도 전기차에 대해서는 그냥 긍정적인 팩터밖에 없는 거예요. 지표는 그냥 무조건 긍정적이야. 근데 가솔린차 회사, 전통적인 내연기관 자동차 회사들은 긍정적인 지표를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 뭐 갑자기 전기차를 뭐 10만 대, 20만 대 생산했어요 이런 회사도 없잖아요. 테슬라만큼 생산했어요도 없어. 테슬라의 반만큼 생산했어요도 없어. 테슬라만큼 수익을 낼 수 있어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지금은 그냥 불확실성으로 그냥 불서플 지고 그냥 뛰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차 회사들 주가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고 쌍용차도 당연히 전기차 회사가 될 것이다 라고 믿고 주가가 올라가는 거겠죠. 그리고 모카 보고서 아마 주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죠? 현기도 다시 수소차 가나요? 한영사마님. 이게 오해가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가 전기차를 안 하고 수소차만 했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 계시고, 그리고 수소차 하다가 수소차 버리고 다시 전기차 했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또 계신 것 같아요. 근데 현기차는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전기차도 하고 수소차도 해도 우리는 세계 최고가 될 수 있어. 이렇게 믿고 두 가지를 다 한 거예요. 연구원 숫자는 폭스바겐의 10분의 1 정도 됩니다. 아까 독일의 변속기랑 엔진 개발자가 그 3분의 1이 7만 5천 명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현대차는 다 합쳐서 7만 5천 명쯤 돼요. 유럽에서는 한 변속기를 만드는 사람들이 한 팀이 어마어마하게 클 텐데 현대차는 변속기 6단 다 만들었어? 그럼 7단 만들고 DCT도 좀 만들어봐. 뭐 이런 식이에요. 한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걸 만듭니다. 우리나라 연구원들의 생산성은 이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전 세계 최고의 생산성을 가진 연구원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차는 수소차도 세계 최고 수준, 전기차도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걸 제대로 브랜딩하거나 제대로 이걸 밀어붙이지 못한 거죠. 왜냐하면 현대차의 98%, 99%가 내연기관차니까 당연히 그냥 기존 내연기관차 공장에다가 옆에다 뭐 조금 붙여서 전기차 파워트레인 얹어. 그렇게 해서 여기다 뭘 덧붙여서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규모의 경제를 이루지 못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력은 뛰어나. 문제는 지금 이 니콜라는 아무것도 없잖아. 한 대도 안 만들었는데 지금 수소차를 지금 몇만 대씩 만드는 현대차가 어째서 이 니콜라보다 주가가 훨씬 낮은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거 너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수소는 터지면 어마어마한 폭발이 일어나서 내 집 주변에 그러면 반대한다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수소는 폭발 안 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 우리 개는 물지 않아요. 이런 느낌입니다. 정말 안 물지. 정말 안 무는데 한 해 하나 물 수도 있잖아. 수소 발전소 아니면 수소 저장 탱크 이런 것들이 폭발하는 일이 있습니다. 수소 폭발 안 하지 않아요. 근데 그 자체가 압축이 돼 있는데 이 압축이 보통 우리가 자동차 타이어 같은 거 뭐 2바, 3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보통 2바, 3바 정도 되는 거 터지면 뻥 하고 터지죠. 그거 주변에 있으면 사람 다치고 이러죠. 근데 이 수소 탱크는 몇 바쯤 될 것 같아요? LPG 탱크는 20바 정도 돼요. 700바예요. 그러니까 LPG 탱크가 20바인데 이건 700바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압축이 돼 있는 거예요. 이 자체가 그냥 만약에 깨지면 폭탄입니다. 불이 안 붙어도 그냥 폭탄이야. 그래서 그게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거기다 총도 쏴보고 사람들이 불에다도 집어넣어보고 정말 온갖 테스트를 다 합니다. 정말 다 해서 화재 속에다 넣어도 터지지 않게, 총으로 쏴도 터지지 않게 이렇게까지 만들어놔요. 그런 것까지도 고려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통이 터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아예 없다고 봐도 지장 없는데, 근데 충전소라든지 아니면 그 밖의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수소는 아직 해결할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네, 아무튼 여러 가지 얘기들 오늘 얘기를 나눠봤고요. 혹시라도 다음번 영상에서 뭐 꼭 했으면 좋겠는 주제 있으면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잡코리아에 저희 지금 구인하고 있으니까 잡코리아에 들어가셔서 출연자, PD, 작가님들 모시고 있어요. 많은 분들 지원해주시고, 그리고 주변에 혹시 뭐 이 사람이 모카에 어울린다는 분 계시면 소개도 좀 시켜주세요. 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